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인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내고 있는 미국 명문가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 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제임스 해링턴입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싶어서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촌들도 명문대 출신으로 모두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성적이 우수해서 공부가 재미있었고 제일 좋아하는 건 수학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제게 특별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전국 3위를 했고 그때의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도서관으로 향했죠. 아침 8시 수업 전까지 3시간 동안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날 배울 내용을 예습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저를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해 주셨고 2학년 때부터는 조교 자리도 맡게 됐죠. 제 성적은 항상 A였고 간혹 A+도 받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조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칠판을 정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상적인 업무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지만 얼마 전 한 한국인 학생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업 날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칠판에 적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죠. 교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이 문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동양인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영김,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와 칠판의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교수님마저 감탄하게 만들었고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영김이라는 학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 학생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영김은 겨우 17살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나이였고 한국에서 조기 졸업을 하고 하버드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신영김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수업을 들었죠. 특이한 건 필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저 교수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우연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의실을 지나가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3명의 교수님들이 신영김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셨죠.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고 신영은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교수님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동료 교수와 대화하듯 신영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본 교수님들은 늘 권위적이었죠. 점점 더 많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신영김이 푼 문제들은 모두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었고 그녀의 풀이 방식은 늘 독창적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10년 동안 이런 접근 방식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며 겨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영김은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냈거든요. 이게 진정한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끔 도서관에서 신영김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였어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고독은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요. 내가 평생 노력해도 저 영역에는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커졌어요. 신영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그 답을 알게 될 거라는 걸요. 학교에는 신영이 어릴 적 한국에서 빨간 펜으로 공부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 빨간색 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는 온통 빨간색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눈이 아프고 왜 이렇게 빨간 펜을 고집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헛소문을 퍼뜨려 경쟁자들을 제거하려는 속셈일까요? 하마터면 신영의 음모에 넘어갈 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무서운 녀석이었어요. 소문이 어떻든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영김의 능력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제를 적으셨어요. 그것은 30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은 난제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도 될까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영은 칠판 앞으로 나와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풀이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점차 놀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외심으로 바뀌었어요. 완벽한 증명이군.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수학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신영, 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우연히 교수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학생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빨간 펜? 한국에서 무슨 특수교육을 받은 거 아니야? 뇌에 칩을 심는 정부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특히 충격을 받은 건 윌리엄이었습니다. 수학과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윌리엄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 수학 가정교사 3명을 두고 수학에 대해 철저하고 깊게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따라잡지 못했던 그의 성적이 신영김의 등장으로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신영김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같았죠. 매일 밤 도서관에서 불을 밝히며 공부했지만 그녀의 직관적인 해결 능력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신영김의 비밀이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제 안의 경쟁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때로는 신영이 수업 중에 보여주는 풀이 방식을 따라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독특했어요. 마치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외계인 같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영김의 비밀을, 그녀가 가진 특별함의 근원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그게 제가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강의실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들은 대화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신영김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는 제가 신영김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구소 앞에서 들은 교수님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영김이 한국의 모종의 비밀 연구소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역시 머리에 컴퓨터 칩을 심었다는 게 뜬 소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신영김은 천재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수학과의 천재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길 좋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를 즐기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신영김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나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학과 세미나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개월간 준비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신영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증명에 오류가 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신영김은 칠판 앞으로 나와 제 증명의 허점을 지적했고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날 저녁 저는 신영김을 도서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영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수학에는 감정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죠.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화나는 건 그녀의 말이 맞다는 사실이었죠. 수학 경진 대회가 다가왔습니다. 이 대회는 하버드 수학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험이었고 저는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고 이전 기출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어요. 이번만큼은 신영김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시험 당일 문제지를 받자마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 신영김이 일어났어요. 시험 시작 30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갔죠. 저는 순간 그녀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시간짜리 시험을 30분 만에 나가다니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1위였죠. 신영 김 만점으로 1위. 제 인생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좌절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는데 신영 김이 강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리라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강의실에서 들었던 낯선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어요. 신영 김의 배경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거죠. 매일 밤 강의실 주변을 서성이며 교수님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비 교수님과 존 교수님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신영 김의 배경을 조사해봤나? 바비 교수님이 물으셨죠. 존 교수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그 학생 MIT에 입학을 제안받았던 학생이야. 하지만 거절했다더군.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거야. 어릴 때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그랬다는군. 한국에서 정식으로 학기를 밟은 적도 없어. 대부분을 독학으로 해냈대. 존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묻어났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국제 수학 경시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면. 그런데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지? 바비 교수님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특이한 점이야. 신영 김은 기존의 학계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해.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다는 게 그녀의 뜻이야. 신영 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깊이 조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의 수많은 천재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학습 배경을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2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서 결과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전체 81개국 중 37위로 높은 수준에 들었죠.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수학 부문 학업 성취도는 527점으로 OECD 평균인 472보다 무려 55점이나 높았어요.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히 평균이 높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과 난이도가 월등히 높다는 거죠.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의 수학 교육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경시대회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이 발달해 있었어요. 학생들은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신영 같은 인재가 탄생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한국의 발달된 수학 교육 시스템과 자료들을 활용해 독학으로도 최상위권의 수학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신영 김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어요.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과 자신만의 순수한 열정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천재인 거죠. 신영의 배경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학습 방식은 제가 걸어온 길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저는 명문사립고 하버드까지 수학의 모든 정석을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영 김은 달랐어요. 그녀는 스스로 정석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문제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미적분학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수님이 한 문제를 내주셨는데 신영 김은 그 문제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보면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녀의 말에 교수님도 놀라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능력이라니. 그런 사고방식은 제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따라잡고 싶으면서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의 반응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갈렸어요. 많은 이들이 신영 김을 천재로 인정했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그냥 해커 같은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특히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엘리트 학생들의 반응이 거셨습니다. 그들은 신영 김을 괴짜라고 부르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어요. 전통적인 학계 방식을 무시하는데 그런 게 과연 인정받아야 하나. 그 중에서도 윌리엄의 견제가 가장 강했습니다.
수학과에서 최고로 손꼽히다 신형 김의 등장으로 존재감이 희미해졌던 윌리엄은 결국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교수님께 받은 최고 난이도 수학 퍼즐을 내놓으며 신형 김을 시험하려 한 거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도 신형 김과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배우는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매일 밤이 질문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윌리엄이 던진 도전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신형 김을 견제하는 쪽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편에 서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려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MIT 수학 챌린지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최고의 수학자를 선발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윌리엄과 신형, 김의 대결이 모든 이의 관심사였던 대회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 해결 과정을 제시해야 했어요. 윌리엄은 이 부분에서 자신만만했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해내겠어. 하지만 신형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해답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어요. 기존의 수학적 개념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였죠.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그녀의 설명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수학적 사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심사위원의 말씀이 아직도 귀가에 맴돕니다. 저도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형을 이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대회가 진행될수록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점수에만 집착했지만 신형 김은 진정한 학문으로서 수학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대회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신형 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거야?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단순했어요. 나는 단순히 수학을 좋아했을 뿐이야. 신형 김은 MIT 수학 챌린지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후로 저는 신형과 수학에 관련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더욱 친해진 저는 신형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신형은 수학 실력도 대단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진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습니다. 신형은 공부 외에도 봉사활동에 열심이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실력이 뛰어나도 절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칭찬할 때마다 신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을 늘 잊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신형에게 물었습니다. 신형 너는 정말 다방면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은 다 너처럼 겸손하고 성실한 거야? 그러자 신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노력과 성실함을 강조해 누구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워왔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늘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신형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인식이 더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형이 보여준 진지한 삶의 자세와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은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죠. 그 후로 저는 주변을 하는 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불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게 일상이라니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형이 그렇게 배운 나라이니 정말 멋진 곳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신형의 성실함과 훌륭한 성품 덕분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저의 시선은 감탄과 존경 그 자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 카페에 신형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어서 다른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이 신형에게 봉투를 주는 거였어요. 한국인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 줄은 알 거야. 나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 사인하고 안 그런 말 안 해도 알지? 얼굴에 물 부으시게요? 못할 것 같니? 오케이, 일단 보고요.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작으시네요. 아,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는 건가? 뭐, 내가 이렇게 준 돈이 소소하다 이거야? 너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렸어. 나 굉장히 예민해요. 아니 뼛속까지 거지 근성이라 쳐도 말이지. 아닌 척할 염치도 자존심도 없는 거야? 돈 받았음 떨어지든가 아니면 더 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 해. 알고 보니 윌리엄의 어머니가 학장님께 한국 학생을 학교에서 내보내라고 했다가 통하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었어요. 신형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도 싫어요. 저는 하버드를 조기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불렀죠.
제임스, 기다렸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는 허둥지둥 신영을 따라 나섰고 뒤에서는 윌리엄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소란을 피운 것이 소문이 나서 윌리엄과 어울리려는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윌리엄은 학교를 투명인간처럼 존재감 없이 다니다가 조용히 졸업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신영에게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신영, 공부할 때 왜 꼭 빨간색 펜으로 하는 거니? 나는 빨간 펜으로 수학 공식을 풀다 보면 눈이 아프더라고. 신영은 눈이 동그래졌다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오 맙소사 제임스, 그건 빨간 색깔의 펜이 아니라 한국의 가정방문 학습지의 이름이야. 내가 어릴 때 집으로 빨간 펜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 나는 연필로 문제를 푸는걸? 빨간 펜의 비밀을 알려준 건 너뿐이야. 신영은 윙크를 하며 웃었고 저는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3학년이고 신영은 1학년이지만 저희는 같이 졸업을 할 것 같아요. 그녀는 하버드를 조기 졸업하기 위해 많은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교수가 되어 수학을 가르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영에게 졸업 파티에 같이 가자고 말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인간미에 깊이 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신영, 졸업 파티에 같이 가자. 네가 보여준 그 멋진 모습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 비록 1년 후의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오늘은 놀라운 수학 실력으로 하버드 대학을 들썩이게 한 한국인 여학생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영리하고 따뜻한 성품의 신영 씨는 앞으로 훌륭한 교수가 되겠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